70대 부모님께 있어서 노인 일자리가 주는 그 의미는 사뭇 다른데요. 최근 세상을 바꾸는 노인 일자리라는 속에서 70대 노인의 공공 일자리를 없애면 굉장히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성 기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70대 부모님한테 진짜 노인 일자리는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주는 세 가지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슈아키입니다. 기사 제목은 노인들 일거리가 없어지면 진짜 죽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다소 무서운 기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노인 일자리가 통계상으로 일자리 고용이 잘 된다라는 착시 효과를 준다. 그런데 일자리를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그런 것은 강화해야 되지만 뭐 가만히 앉아서 있거나 그렇게 시간을 때운다고 하는 소위 공공 일자리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다소 의미 있어 보이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노인 일자리 중에서 공공형 일자리가 76%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것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것은 좀 현실을 좀 더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복지 정책 이런 부분도 있고 재정 능사만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7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것을 시장용으로 만들겠다, 이것으로 다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현재 공공 일자리의 경우에는 대부분 70대 이상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많은 분들 만나보면 80대도 심지어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일자리가 주는 여러 가지 복합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은 이렇게 만약에 시장형을 무턱대게 늘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70대 이상 고령층들이 일터에서 밀려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재정적인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공공 일자리는 소득 보존의 기능과 함께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많은 노인 일자리 정책의 모더레이터나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들어보면요. 정말로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봤을 때 부모님들이 할 일 없이 어디에 앉아서 계시는 모습 이렇게 비춰지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 속에서는 일이라는 거리가 생기고 대화도 하게 되고 우울증도 해소되면서 무엇보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용 통계 마사지로 쓰이는 그러한 소위 그런 형식적인 것들 또한 질 낮은 일자리를 개선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노인 일자리, 특히 공공 일자리가 주는 비중, 의미는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70대 노인들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현실적으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많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뭐 60만 넘어도 일자리가 없는데 70대가 일자리가 주어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요, 여러 가지 어떠한 탈출구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가족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라는 공포가 밀려들게 되면요, 가진 재산이 물가 상승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소득이나 어떤 투자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이 점점 줄어드는 그 공포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나 집 한 채 이런 것들이 점점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것은 부자들도 마찬가지죠. 재산이 줄어들고 있다. 나는 나이가 먹고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는 불안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또한 건강 측면에서도 노인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일주일에 두세 번 어디 갈 곳이 있다, 의욕이 있다라는 것이 되고요. 또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해결이 있냐면요. 같이 어울리는 사람 또는 식사 한 끼라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눈에는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가시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라는 그런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시간에 있어서도 돈 버는 시간은 너무나도 알찬 것이고 특히 동료들과 으쌰으쌰하고 이야기할 사람, 뭔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조금 더 액티브하신 분들은 오전에는 노인복지관에서 본인이 듣고 싶은
교육을 들으시고 또 점심 한 끼 하시고 일자리 하시고 또 끝나고 나서는 그것을 동료들과 차 한잔을 한다든지 사랑하는 손자녀에게 줄 선물을 생각한다든지 이러한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바로 노인 일자리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나이가 들면 느끼겠지만 점점 고립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립되고 삶이 축소가 되죠. 근데 이 일자리라는 것이 최소한 그 삶을 유지하게 하고요. 시골에 가면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서 확대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노인 일자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어떠한 효율 이런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대부분은 많은 국민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노력하신 그 다수의 노인들은 실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기에 당연한 거고요. 그 노인들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할 때까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4% 정도는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즉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폭염이면 폭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생활 빈곤의 폭은 더 그거보다 더 넓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복지 체계가 그나마 잘 돼 있지만 차상위층이라고 하는 일반 다수의 사람들은 막막한 현실 속에서 일자리마저 없다면 우리는 겨우 30만 원이라고 얘기하지만 금리가 1%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엄청난 큰 돈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들 무엇보다도 자신이 생기가 있음으로써 어떠한 불안한 것들 그리고 막막한 것들 또 현금이 줄어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해소책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올해 2022년에 노인 시니어 라이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과도가 뭐냐? 딱 하나를 꼽아라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양극화 해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격차는 더 커졌고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 격차는 더더욱 커질 겁니다. 마치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재산을 불릴 수 있었겠지만 자영업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저 같은 프리랜서라거나 이런 사람들의 삶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더 심해졌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의 그 양극화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현상이 노인들의 삶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그분들에게 숨통이 되는 공공 일자리를 막연하게 경쟁이라든지 어떠한 효율성이라는 논리로 바라보는 것은 앞에서 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가고 특히 그 일을 진행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그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다각도로 연구하고 또 일선에 있는 많은 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물론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민간에서의 시너지 같은 것을 같이 하면서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그 노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그것을 정확히 판단한 후에 정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실습을 할 때 경험했던 어르신의 이야기인데요. 연세가 거의 75세 정도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일자리를 원하셨는데 또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신 80세 넘으신 분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 일자리가 주는 그 소중한 시간, 그 경험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돈의 관점이 아니라 삶의 관점도 있는데, 그러나 그 속살을 들어가 보면은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다, 양극화다, 이런 속에서는요, 불안감 속에서는 그 작은 돈 27만 원, 30만 원이 주는 그 의미는 우리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젊었을 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독거노인 1인의 최소생활비 또는 2인의 최소생활비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고요. 대개 100만 원, 200만 원 이 선에서 최저생활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 중에 주는 3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 숨통일 수 있고 기사의 제목처럼 만약에 이것을 강행하게 된다면 그렇게 안 되겠지만요. 강행하게 된다면 정말로 70대 노인들은 절망 속에 절벽 속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의 이야기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 다른 의견을 주시면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